안녕하세요.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여러분, 군함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는요, 하시마 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 군함도라는 책인데 아직 안 읽어봤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작가 한수산 선생님께서 모두가 잊고 있던 비극의 섬을 파헤친 최초의 소설입니다. 27년간의 노력 끝에 펴낸 집념의 소설 군함도라는 책이죠.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죠. 유승환 감독의 여러분들 잘 아는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주연의 영화인데요. 관객수 659만 명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을 홍보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센터에는 우리에게 군함도로 유명한 하시마 섬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전시될 것으로 알려졌죠.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왜곡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시마섬, 군함도, 이게 어떤 섬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함도는 섬이 군함, 전투함처럼 흡사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섬이죠. 나가사키 현해에 속한 이 섬의 이름은 일본 사람들은 하시마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시마섬 자체는 지금 크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암초 수준의 섬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이 하시마섬을 우리가 숯불 하는 이 숯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용하다가 명치 유신 이후 19세기 명치 시대 때 질 좋은 석탄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890년 미쯔비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쯔비시 그룹이 이 섬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석탄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군함도 하시마 섬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군함도에 있던 탄광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제2대 탄광 중 하나였을 정도로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941년에는 무려 41만 톤의 석탄을 거기에서 채굴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이 하시마섬은 1945년 6월 11일 미국 잠수함 USS 티란테함이 이 군함섬을 보고 야, 진짜 군함인 줄 알고 어뢰를 발사하기도 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섬의 모양새만 놓고 보자면 군함이라고 착각할 만한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처음부터 하시마 섬이 지옥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전에는 노동자 강제징용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동자로 지원한 일본인 가족 단위로 또 이주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사택이죠. 이 사택을 배정받아서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갱도, 그러니까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갱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붕괴 사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스 누출, 이런 사고가 터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지만 높은 수준의 위험 수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오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선에서 불리해지면서 이곳 하시마섬에서 근로 조건도 악화되어 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급격하게 나빠진 식량 사정, 또 쌀 대신 이 만주에서 생산한 콩을 군수용 기름으로 짜고 남은 그 썩고 곰팡이가 있는 이런 콩 찌꺼기에 콩 깻묵을 배급받아서 먹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일본인이 이 징집되어 노동자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에 있던 사람들을 차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다르게 이게 이제 격리돼서 별도의 열악한 환경의 숙소로 이렇게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로 강제징용된 우리 조선 사람들, 이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에 투입됐는데 해저 1000m, 그러니까 그 갱도에 들어가서 이 바다 밑으로 1000m에 이르는 이 갱도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45도 이상의 고온이 펄펄 끓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태백 탄광도 제가 이 1000m 해저까지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을 할 때. 그래서 이 1000m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 설명해 준 분이 38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갱도의 평균 온도가 45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벌벌 끓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뭐 짓무르거나 이 썩거나 또 메탄가스가 폭발하고 또 천장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이제 매일매일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안전 대책을 강구할 리 없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부집기수였죠. 그래서 이 갱도가 무너지는 것 외에도 가스가 차고 해저 탄광이라는 습도가 이 높으니까 해수로 인한 염분이 있는 지하수가 갱도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이 또 이제 이 장기화되니까 석탄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뭐 12시간만 뭐 일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이제 규정을 어기고 16시간씩 이렇게 막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노역에 이제 투입되기도 했죠. 이제 투입된 그 수용자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것은 위험하니까 헬멧 있을 거고 고무줄, 속옷, 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봤지만은 주먹밥 이거 달랑 하나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고무줄은 이 가파른 경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묶는 하나의 용도죠. 또 그것뿐입니까? 나이 어린 12살에서 15살 어린이들은 개미굴이라는 갱도 내에서 하루 16시간씩 이 작업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하니까 참 이 방송을 하지만은 너무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로 환경에서 일본인 감독은 조선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착취하고 때리고 아주 못 살게 구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고무로 만든 와이어를 기계에서 벗겨서 매를 만들어서 이 조선인들을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고무 와이어를 벗겨가지고 이게 이제 후려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으면 피가 묻어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이런 고문의 광경, 이런 것을 공개해서 서로가 이제 이해감과 공포감을 이 조성하니까 이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또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면 사람들을 무릎 꿇혀 앉혀놓고 가죽격대로 후려치는 이런 처참한 대우를 벌였던 장보인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일을 하다 사람이 죽을 경우에 군함도에는 장례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못 쓰는 가마니에다가 대충 덮고 그릇별 싣고 나가서 나가사키 섬에서 기름 부어서 대충 태워버리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전쟁 전만 하더라도 나카시마, 그러니까 이 나카시마 화장장에서 연기가 안 나는 날이 있었지만 전쟁 말기에는 하루를 빼놓지 않고 온종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니까 그거는 사람을 태우는 연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 식민지 노동자들은 이런 가혹한 노동 조건의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10km 정도 이제 헤엄치면 구마모토 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중노동으로 인해서 워낙 몸이 자체가 쇠약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태평양의 그 센 파도를 어떻게 그 헤엄쳐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이 도중에 건너가다가 익사하고 간신히 6km 도착하면 그곳은 자유의 땅이 아닌 일본의 본토였고 즉시 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이 되는 이런 비참한 우리가 역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 지옥의 섬, 그 군함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군함도의 지옥과 같은 생활은 언제까지 했느냐?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이렇게 떨어지죠. 그것을 계기로 군함도의 이 지옥 같은 생활에 막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또 일본인 감독과 관리직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집에 갈 수 있다며 행복해하던 수용자들을 일본인들은 다시 예리한 총칼을 내세워 나가사키 원자폭탄 복구 작업으로 또 매몰았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넘쳐나는 곳에서 잔해와 시체를 치우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강제 노역의 대가는 여러 명목으로 보수를 제하여 그들에게 지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제치하에서 노동자로 징용되어 이것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당시 조선에만 500명에서 600명 가량 된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6년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료로 제시한 화장 매장 인허증에 따르면 1925년에서 1945년 사이 하시마 탄강에서 총 122명의 조선인이 숨졌다는 그런 기록과 함께 이 조사 과정에서 두개골, 압사, 익사 그리고 허리가 휜 유골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었을지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하시마섬 군함도, 이런 참혹한 역사를 두고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었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은 하시마 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면서 그 과정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책임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내어놓자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제 노역을 시킨 주체를 누락하면서 책임의 주체를 번번이 피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성할 생각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웃 국가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 간의 깊은 용서와 이해의 반석 위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군함도 하시마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